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1월 9일입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할 내용은 어떤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시황에서 변동성이란 그 제목으로 오전 시황을 보내드렸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사실 다루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한 것을 좀, 음,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할까요? 그, EPS,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EPS의 어떤, 증가가 왜 더 중요하냐. 이게 사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순이익을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순이익을 발행 주식 수로, 어떤 주식 수로 나눈 것이, EPS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의 어떤, 뉘앙스에서 혹은 조금 더 디테일적인 면에서 EPS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시황은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이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는 좀 구체적인 건 내일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 뭐를 드리려고 했었냐면 보통 최근과 같은 시장 혹은 뭐 이건 조금 뭐 이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이 리스크 뭐 하이 리턴이란 말이 있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시장들이 하이 리턴이 그러니까 큰 수익이 올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 라는 어떤 그래서 보통 중소형주들에서 급등주를 매매를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지나고 보면 그런 급등주들로 계좌가 플러스 되지 않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늦더라도 변동성이 좀 작은 종목들이 결국에는 계좌가 플러스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 있거든요. 이론적인 이야기. 제가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죠? 보통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좀 짧게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어, 아마 이거는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오늘 간략하게 시황을 이야기하고 왜 EPS가 중요한지를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시황은 오늘 보면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좋지 않았죠. 변동성이 좀 컸죠. 일단은 코스피 지수도 약간 이렇게 시가보다는 약간 좀 빠진 하지만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것들은 좀 의미 있는 어떤 분산들을 좀 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좀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것을 오늘 일목으로 좀 보는 이유가 사실 뭐 일목도 괜찮고 뭐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일목 균형표 안에서 어떤 구름대 안에서의 어떤 돌파 여부를 좀 보고 있었던 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좀 보여드렸던 거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음, 많이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많이 올라오긴 했고 좀 한 번씩 툭툭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지금 요걸 한번 볼까요? 그 파워 종합 차트를 보면 일단 기간 누계로 보면은 거래소에서 보면 파란색 요 선, 파란색 선이 외국 기관들이 많이 팔고 있죠. 코스닥 역시도 많이 팔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죠. 일자별로 좀 보면 일자별로 좀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마지막까지 외국인들이 아니 기관들이
기관들이 꽤 많이 물량을 산 거를 좀 알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여기 요 물량, 이게 그러니까 양도세 회피되는 그 물량들이 한번 대량으로 좀 나왔잖아요. 이것을 기관들이 이때 요때 요 물량을 한 1조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배당을 받고, 그죠? 배당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해가 바뀌면서 이거보다 더 많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금융 투자 쪽이 특히 좀 많은데요. 사실 어차피 이걸 누구를 뭐 이렇게 뭐 할 필요는 뭐 누구를 뭐 흠을 본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차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지만 주가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라는 건데, 기관들이 지금 단기 매매를 하면서 수익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근데 지금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바빠요. 그렇죠? 여기저기 변동성이 큰 종목들에 왔다 갔다 하는 면도 있고, 기관 투자자 역시도 최근에 샀다 팔았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좀 조심하자라고 오늘 아침에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일단 최근에 개인 투자자의 물량도 많이 좀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지금 바이오라든지 어떤 비트코인 관련된 쪽으로 많이 쏠려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의 어떤 거래 상대방이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가 돼야 되는데, 개인은 지금 딴 쪽으로 시선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이 매수할 때 받아주는 사람이 지금 기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 외국인 좋은 어떤 외국인들이 좋게끔 물량을 주고 있다 정도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시장의 방향은 외국인이 잡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만 지금 수익이 나는 구간이 많고, 기관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실이 나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어떤 수급을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는 없는 거니까요. 누구는 따야 되고 누구는 잃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이 외국인은 따고 있는 것이고 기관과 개인들은 잃어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 계속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어, 그 삼성전자가 꽤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는 사실 추세가 꺾인 지는 좀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사실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안전했다 정도로 보여지고, 그때도 한번 좀 말씀드렸지만 요때 이 갭을, 이 아일랜드형, 그러니까 흔히 성골 반전형이라고도 말하는 이때 이 갭을 요때 이 갭을 뚫어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의 반등 타이밍을 잡는 것은 이게 저점이다 해서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총의 35% 이상 차지하고 있는 IT가 지금 힘을 못 받고 있으니까 코스피 지수가 지금 약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문제입니다. 문제는.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약하고 대형주, 뭐 코스닥의 어떤 중소형주, 바이오주, 뭐 비트코인주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좀 비정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수가 버틴다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도 지수가 버틴다는 것은 상당한 변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주가 아닌 비대장주에서 상당한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고 해서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오르는 것들도 일부 많지만 상당히 변동이 커졌다 정도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카페라든지 어제 방송에서 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 이제 EPS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EPS의 증가율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뭐 너무 당연하겠죠. 일단 EPS가 뭐냐면 그 순이익이죠, 순이익. 이것을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순이익을 이제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순이익 이렇게 해서 나누기 하고서 그 발행 총수로 이제 나눈 게 이제 EPS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 순이익과 EPS가 같은 거 아니냐? 순이익이 늘면 EPS가 움직일 거고, 그쵸? 순이익이 감소하면 뭐 EPS가 감소하지 않느냐? 이 같은 건데 왜 굳이 EPS를 보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자세한 건 이야기는 드리지 않았지만 어, 이제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EPS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 EPS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EPS가 중요해진 이유는 EPS가 뭐 어떤 대수라서가 아니고요. 주가가 주식이 이렇게 확 시세가 분출하는 이 주식들을 이제 미국이라든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IBD라고 있는데 미국에서 인베스터즈 비즈니스 데일리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예전에 한 2000년도 초반 정도로 기억하니까 한 50년 이상 되는 이 자료를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주식이 폭발하는 주식의 특징들은 무엇일까를 분석을 해본 거겠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EPS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제 보면 시세가 폭발하기 전에 직전 공식적으로 발표한 EPS의 직전 순이익이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그것에 대한 어떤 보통적으로 어느 정도로 급증을 하냐면 이렇게 쭉 보통 200%뭐 그러니까 보통 100% 이상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보통.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씩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EPS를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EPS가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일단 EPS를 어디서 보느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HTS에 보면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요런 상장 기업 분석하는 요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전체로 해서도 볼 수 있고 연간으로도 볼 수 있고 이제 분기로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분기로 해서 한번 본다면 분기로 해서 한번 봐볼게요. 제가 잠시만요. 분기로 해서 봐보면 요 밑에 EPS가 이렇게 있죠. EPS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같으면 2017년 12월 달에 EPS와 그쵸? 지금 8만 원대의 EPS와 1년 전의 EPS 2016년도 12월 달의 EPS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비교하라. 그죠? 이때 4만 원이었던 EPS가 8만 원까지 갔다라는 거. 이것을 꼭 이제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건데 보통 폭발하는 주식들은 이 EPS의 증가율이 아주 컸다라는 겁니다. 아주 컸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를 보면 한 70% 정도의 어떤 평균 상승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의 통계에 대한 이제 확률은
4개 중에 3개 정도가 EPS의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EPS의 평균 70% 정도가 폭발했다. 성장이 라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사실 이것도 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게 시세가 분출하기 전에 EPS가 폭발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분기에,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주가가 쫙 이렇게 오를 때, 요때에 어떤 직전에 어떤 EPS들이 70% 이상의 확률로 쭉 넘어갔는데, 4개 중에 3개는, 근데 4개 중에 1개는 주가가 쭉 오르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분기에는 폭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먼저 선반영돼서 주가가 오를 때도 있었다. 뭐 이런 건데요. 음, 보통 이렇게 폭발하는 것들 있잖아요. 주가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EPS가 확 폭발하는 것의 평균은, EPS의 증가율의 평균은 90%였습니다.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매매할 때 여러 가지 매수 원칙들이 있겠죠. 나는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걸 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난 차트가 이쁜 걸 살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익률이 좋은 걸 살 거야. 순이익이 좋은 걸 살 거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혹은 뭐 싼 주식을 살 거야. 근데 사실 어, 그게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죠. 싸다라는 말의 뉘앙스, 그죠? 뭐의 기준에 대해서 싼 건지가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싸다라는 의미는 뭐 평균 5년 동안에 어떤 밴드 안에서 가장 저점에 있을 때 살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걸 봐야 되는 건데요. 어, 뭐 다 볼 수도 있지만 꼭 봐야 되는 게 EPS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EPS.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는 주식, 주가가 폭발할 때 어떤 특징, EPS가 증가했다라는 이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다른 거를 이렇게 볼 이유가 있을까 할 정도예요. 사실 그죠? 근데 이런 주식들이 많지는 않겠죠. EPS가 직전 분기, 그죠? 지금이 2017년, 헷갈리실까봐 자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금 4분기의 실적이 공식적으로 지금, 공식이 아니죠. 이제 나올 건데요. 지금의 실적과 2016년도의 4분기 때 실적을 비교하자라는 거고, 이거의 증가 폭이 과거에 미국 시장을 대입해 보면 평균 70% 이상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런 주식들이 폭발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 시장 역시도 폭발하는 주식들을, 저도 이것을 꽤 좀 전쯤에, 꽤 2010년 전쯤에 해봤을 때 저 역시도 거의 100% 가까운 어떤, 대부분이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100% 가까이.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요. 잡주는 제외를 하는데요. 이런 잡주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조금 제외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걸러내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EPS라는 것은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EPS가 증가하면, 그쵸? 순이익이 증가를 분명히 하는데 재무제표상에는 왜 EPS가 감소하지? 이런 거를 느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혹시? 왜 그러냐면 이게 뭐라고 하죠? 이 그냥 산수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증자를 했다거나, 그죠? 요게 더 커졌다거나, 순이익의 증가보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증가한 것보다 발행 주식 수가 늘어서
그러니까 증자이죠. 그래서 EPS가 이제 희석되는 게 더 영향을 많이 줬을 때, 그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순이익만 봐서는 EPS를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순이익에서는 포장이 가능하거든요. 포장 혹은 마사지 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씩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음, 잠시만요.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지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EPS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순이익에 대한 어떤 이 순이익에 대한 어떤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사업 보고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회사는 최악입니다라는 어떤 사업 보고서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회사는 경영진이 놀고 있고 어,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직원들은 월급 많이 주니까 낙엽처럼 버티기만 합니다. 전혀 회사에 기여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그렇게 그러다 보니 회사가 경쟁자들에 의해서 어, 뒤처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마이너스 적자를 볼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것 하지만 실적은 증가합니다. 그 감소하는데 엉터리 그 제대로 된 사업 보고서가 없었다라는 것이 또 하나 있고,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이런 거죠. 우리 회사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꽤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죠? 뭐 지난해 대비해서 얼마가 늘었고 뭐 했고 뭐 이런 식의 게 꽤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매출이라는 말이 순위까지 내려왔을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통 매출은 늘지만 순위까지 이게 오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음, 음, 어,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매출은 20% 정도 이상 늘었습니다라는 어떤 사업 보고서가 있었을 때, 그렇다면 여기서 끝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순이익은 왜 20%가 늘지 않았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보통 이런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매출 자랑하는 회사들이 반드시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를 조금 이제 잘 보다 보면 아마 조금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음, 이게 보면 어 그러니까 순이익 요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뉘앙스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어, 이게 뭐냐면 아까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PS가 순이익을 발행 총수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순이익은 엄청나게 한 20% 증가했는데, 그쵸?
증가했는데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EPS는 한 5%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보고서에는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봐준다면 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 20% 늘었으면 순이익도 그에 비례해서 좀 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꽤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매출과 순이익, EPS가 사업 보고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왜곡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말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순이익은 증가했지만 사실 EPS가 회사의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뭐 증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EPS가 증가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 안 하는 사업 보고서가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EPS냐라면, 우리는 이 EPS를 이 순이익보다 EPS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회사 전체를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 전체가 아니라 그 회사의 일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분으로 일부분. 그렇기 때문에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진짜 나에게 한 주당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이 회사를 100% 보유하고 있다면 순이익만 봐도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주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증가하는데 EPS가 늘지 않는 경우들, 그러니까 EPS를 희석시키는 이런 경우들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 이건 뭐 다 아는 거라서 이걸 말씀드릴까 하는데, 가끔 뭐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016년, 2017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볼게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도 비교를 한다고 했죠. 요때랑 요때를 비교하고, 그렇죠? 근데 그 전부터 했다면 이렇게도 비교했었겠죠. 이렇게도 비교했을 테고, 그렇죠?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카페에는 지금 현재 2016년, 2017년 그냥 크게 EPS를 얼마 정도 증가했는지를 적어드렸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다 보면 직전 EPS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도 하나 더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두 개를 보면 이 회사가 작년에 비해서 성장하는데 이 중간에 언제 갑자기 폭발하는지를 알려면 이 직전 수익률, 예를 들어서 지금이면 요거를 비교한 것, 작년과 작년 4분기와 비교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보통 이런 거죠. 일시적인 것들, 보통 이런 게 많아요. 땅을 처분하는 회사들. 그러면 갑자기 순이익이 확 늘어나거든요. 이런 거는 좀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4분기를 작년의 4분기와 비교해보고 전의 3분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지 계절적인 어떤 이런 요인들을 좀 제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가끔 이런 쪽으로 주식 어필을 하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이 회사에 땅이 몇 천억이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회사 배당을 얼마나 준다. 사실 이것보다 EPS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보통 인선 ENT를 얘기할 때 땅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용평 리조트라든지 뭐 삼양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그죠? 사실 이것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어떤 회사의 어떤 보도 자료일 때가 많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너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그 EPS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 너에게 진짜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를 알려주는 이 EPS는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기준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기준을 잡아보면 어떤 기준이 좋을까요? 일단 가장 무난하게 해보면 최소한 우리 회사도 그렇지만 최소한 20% 이하의 주식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대신에 커지면 커질수록 좋겠죠. 최소 20% 이하 되는 주식은 매수하지 말자라고 이제 마음을 어떤 기준을 잡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고 19% 되는 증가율을 가진 기업이 나쁜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은 딱 왁구가 맞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왜냐면 20% 이상 되는 기업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그러한 기업들은 통계를 보면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한 2,000개 중에서 1% 혹은 많으면 2%입니다. 1%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뭐 20개에서 한 4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 수가 종목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좀 산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기준을 잡는다라는 거, 그죠? 기준을 잡는다라는 것이 놓치는 것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기준이 세워졌을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라고 기준을 잡았다면 19%짜리 아주 좋은 회사도 아쉽지만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1%짜리가 있고 30% 성장하는 회사가 있고 100% 성장하는 회사가 있고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준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어요. 이거보다 최소 나는 25% 혹은 30% 이상 나는 주식만을 매수할 거야 라고 하면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저도 많이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거죠. 2016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7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면 예를 들어서 요때를 이렇게 비교했어요. 비교했을 때 한 10% 성장을 한 거예요. 요때보다 10%.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100억을 벌었다. EPS가 100원이었다. 근데 EPS가 10%면 110원이 되면 맞겠죠. 근데 이런 성장률을 한번 보는 건데요. 그러고 나서 요때의 성장률이 10% 성장한 게 아니라 한 15% 성장했다. 그리고 지금의 직전 성장률이 갑자기 한 50% 이상 껑충 성장했다. 이렇게 성장률 자체, 이 증감률 자체가 또 증가하는 것이 좋아요. 이것을 제가 마지막에 한번 더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강력한 주식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또 하나. 너 지금 2017년도, 지금은 이제 2018년도죠. 아이고 제가 2019년도 이렇게 오면 사실 지금은 얘를 볼 필요는 없겠죠. 얘를 볼 필요는 없고 지금은 요 시기인데요. 그렇죠? 이 시기이면 2017년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고 1, 2, 3, 4, 1, 2, 3, 4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것을 여기를 이제 과거랑 봤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얘를 봐야겠죠. 얘를 2018년도를 얘랑 비교하고 얘랑 비교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얘랑 2016년도의 4분기랑 비교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요거 이제 미래에 한 두 개 분기 정도의 실적까지도 좋아지는 회사. 그러니까 제가 흔히 말하는 미래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 특히 이런 회사들은 ROE가 증가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회사들 요거까지 확인한다라는 거죠. 요거까지. 미래까지. 적어도 한 2분기 정도, 1, 2분기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건 예상 실적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구나라는 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는 언제나 선반영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본다면 아마 진짜 상당히 강한 주식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요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일부 바이오의 어떤 신약 관련한 바이오주와 비트코인 관련한, 그죠? 이쪽에서 보면은 실적 기반된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실. 그쵸? 하나도 없는 건 아니겠죠. 몇 개는 이제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이, 실적 기반한 회사는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가능한 거는 뭐냐면, 이 회사가 진짜로 연구라든지 어떤 뭐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순이익이 증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원칙을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게 한 번씩 깨져서 어떤 테마주에 하나씩 들어가다 보면 이제는 실적을 보지 않게 됩니다. 보통.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사업 보고서에서 말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믿지 않는 게 좋아요. 보통 나쁘다라고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잘 흔히 말해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EPS가 정확하게 장부에 찍히는 거 확인하고서 공식적으로 탁 확정치를 발표한 것까지 보고서 결정하셔도 돼요. 그래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고, 보통 과거의 통계들이 공식적인 이런 통계 이후에 폭발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4개 중에 3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만약에 디테일하게 본다면 과거 거부터 쭉 보는 게 좋아요. 지금이 2018년도니까 미래 2019년도까지도 보고, 과거의 2017년도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2016년도도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가 요 정도라면 한 2년 정도의 이 EPS 성장률을 봐야 돼요. EPS가 쭉 오다가 확 올라가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보통 주가가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회사들을 좀 챙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걸 또 놓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런 경우는 정말 많이 봤어요. 가장 회사의 기본은 매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매출이 늘어야 돼요. 순이익만 봐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EPS에다가 하나를 더 보는 거예요. 매출이 반드시 증가해야 돼요. 근데 보통 왜 그러냐면 매출은 속이기가 힘들어요. 매출은. 하지만 순이익은 조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이런 거죠. 적어도 이제 몇 분기, 1, 2분기 정도는 비용 절감을 한다든지 뭐 연구개발 투자비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줄인다든지, 뭐 감가상각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삭감해서 순이익을 좋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이익은 10% 올랐는데 매출이 늘지 않다거나 뭐 1, 2% 밖이 늘지 않았다라는 주식은 제외를 해야 돼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주식들이 반짝 올라갈 수 있는데 급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아주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매출은 반드시 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분기, 이것도 한번 자세하게 적어 볼게요. 지금 현재 2018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9년도 1분기, 2분기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근데 계속 EPS가 증가를 하는데 갑자기 한 해 EPS 정도가 살짝 떨어졌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2개 분기 정도의 EPS가 감소하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증가율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EPS가 갑자기 한 분기, 두 분기, 한 분기 정도야 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두 분기 연속으로 이렇게 EPS가 감소하는 것은 일단은 좀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자세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전업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거나 주식을 난 정말 하루 종일 주식만 할 수 있어. 나 은퇴했기 때문에 혹은 회사 당분간 안 다니니까 뭐 하여튼 어떤 사유든지 좀 열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것을 이제 찾아서 기록을 해보면서 직접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월간 차트로 보는 게 낫겠죠? 아니다, 주간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주간 차트로 만약에 봤을 때 여기가 이제 1년 단위잖아요. 그죠? 1년 단위고 이렇게 분기가 나눠지겠죠? 요 분기가 이렇게 나눠지면 이게 1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지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이 주가 밑에다가 그 EPS 증가율을 같이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거의 비슷하게. 요 작업을 정도를 사실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한번 이게 계속 이거는 기록이기 때문에 쌓아놓으면 사실 하나하나 바꾸는 거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은데요. 이거에 만약에 연장되는 선을 그리면 눈에 확 들어오는 어떤 매수 타이밍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것까지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겠지만 전업 투자자라면 반드시 해봐도 될 종목이 아닌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주의해야 되는 건 로그 그래프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로그 그래프랑 아닌 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이게 지금 로그 그래프를 저희는 보고 있고 로그 그래프를 안 하면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종목으로 한번 해보면 지금 SK하이닉스는 상당히 위험한 모습이죠. 로그 그래프 아닌 거 좀 느낌이 다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0원 했던 EPS가 200원이 되고 300원이 되는 과정을 이제 EPS 증감률로 이제 표시해 보려고 하면 이때에서 여기는 100%가 올라가죠. 100%. 100%가 증가하는 거죠. EPS가. 원이라고 하면. 그죠?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여기 갈 때 어때요? 50%가 증가하는 거죠. 완전 다른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면 직선으로 보여지겠죠. 근데 로그 그래프로 보면 이게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100% 올랐던 게 50%로 약간 둔화되는 폭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로그 그래프의 핵심은 EPS 증가율을 그래프화 시킬 때 반드시 로그 그래프를 사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렸고 이 로그 그래프라는 것은
이것이 지금 국내에 나와 있진 않아요. 국내에서 쓰진 않아요. 저도 예전에 저는 이제 과거부터 이것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이것을 발표하는 거나 이게 가능한 HTS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있더라도 로그 그래프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순이익을 적은 거지 증감률을 적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혹시 지금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IBD 사이트 있잖아요. 인베스터즈 비즈니스 데일리라는 이 사이트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이거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이건 미국 주식이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게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도 만약에 회사가 조금 시간이 괜찮아진다면 이 작업을 한번 전부 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HTS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진 못했는데요. 왜냐면 이 HTS가 주식의 어떤 뭐 이런 뭐 정답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참고해서 보는 거이기 때문에 하지만 EPS 증감률을 주가와 연동하는 거 이렇게 해서 같이 그릴 수 있는 거 로그 그래프로 그리고 항상 지수가 떠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지수와 나의 주식의 상대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나의 주식과 이 업종의 상대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까지를 항상 같이 보는 어떤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이 있다면 이것은 그분은 아마 저는 굉장한 고수가 아닐까 아니면 고수라기보다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지런한 분이 주식 수익 안 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EPS가 왜 중요한지 EPS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 그리고 기록하는 것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저희 회원들 위주로 좀 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몇 개를 한번 적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미약품 한번 해볼까요? 한미약품 상장 기업 여기 들어가서 한미약품 분기로 한번 봐볼게요. 분기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겠죠? EPS가 요 줄에 나와 있고 지금 요 때랑 1년 전 요 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EPS가 마이너스 3,480원짜리 EPS가 지금 1,090원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EPS 증가율이 131% 증가했다. 이건 제가 계산한 거고요.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 또 한번 보는 거죠. 내년에는 2,158원이 되는데요. 요 밑에 거를 보면 작년 1년 전 거를 보면 1,662원이 되죠. 일단은 증가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것도 한번 봐야죠. 그 다음에 것도 보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거는 그 다음에 것까지는 증가를 하는데 EPS 자체가 조금 감소하는 케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3분기 때 EPS가 감소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두 분기 연속으로 감소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아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한번 해볼까요? 카카오 말고요. 카카오도 해보고 카프로도 한번 해보죠. 뭐. 일단 보면 제가 지금 카카오를 했죠. 카카오를 보면 이거를 조금 연습하는 겁니다. 그 초보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유치하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EPS 여기 있죠. 이렇게 지금이 2017년도의 마지막 분기 거를 2016년도의 마지막 분기 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EPS가 347원짜리가 482원이 됐다라는 거.
제가 계산해 봤더니 이거로 계산 한번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아, 잠시만요. 예. 이렇게 하면 38%가 나옵니다. 38% 증가했구나 라는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카프로. 카프로를 한번 해볼게요. 카프로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전고점을 좀 돌파할지를 좀 테스트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EPS는 어떨까 한번 보는 겁니다. 분기를 한번 놓고 볼게요. 분기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280원이죠. 근데 1년 전 쭉 오면 32. 그러니까 32원짜리의 EPS가 280원이 됐어요. 그러면 EPS 증가율로 보면 775%. 왜 이렇게 많지? 제가 잘못 계산했나? 자, 제가 해볼게요. 다시 280원 나누기 32는 하고서 빼기 1, 그 다음 곱하기 100. 맞네요. 775%. 이런 주식들이 보통 그런 통계를 가진다는 거죠. 이렇게 EPS 증가율이 폭발하는 것들이 주식이 증가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면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호텔신라 하나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습니다. 지금 이 차트는 종가선 차트입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적으로 2017년도 초에 바닥을 잡고 크게 한번 왔고 두 번째 왔고 지금 다시 이제 돌파를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갈지, 이것에 대한 방향은 나침반은 실적이잖아요. 주가와 실적, 지수와 실적.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개별 종목들의 나침판은 지수이죠. 지수이고 그 다음에 지도는 실적, 그 종목의 실적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실적을 보는 겁니다. 지수는 우상향하고 있죠, 일단. 그렇죠? 그래서 실적을 보면 호텔신라 실적. 그럼 볼게요. 분기 실적으로 바꾸고 보면 지금 현재가 이때죠. 252원. 2010 요때 40원. 그럼 요 수익 요게 증가율이 얼마나 큰가요? 530%입니다. 530%. 이런 회사들이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년에는 EPS가 406원으로 내년이 아니죠. 다음 분기는 406원이고 요 다음에는 68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또 증가하는 거예요. 이것도 꽤 큰 증가. 그 다음 분기도 꽤 큰 증가. 그러니까 아마 호텔신라도 변동성이 약해서 뭐 호텔이 뭐 얼마나 돈을 벌겠어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지 말고 회사의 EPS가 증가하는구나. EPS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그 숫자인 거죠. EPS가 엄청나게 폭발하는구나. 영업이익과는 좀 별개로 볼 수도 있겠구나. 영업이익이 그 높다라는 것은 해자, 경제적 해자, 경제적 해자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영업이익률만 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 좀 놓치는 진짜 중요한 걸 놓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렌트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인터넷 사업하는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중에 저 역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EPS. 이것에 대한 좀 활용하는 방식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렇게 적고 있죠. EPS. 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EPS 하면 뭔가 이렇게 좀 각이 져서 이런
이렇게 된 가로를 넣은 거고, ROE라고 하면 뭔가 둥글둥글 하잖아요. ROE. 그래서 요 가로 안에다가 요걸 집어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7년, 지금 현재 2018년이죠. 2019년. 요때 연간 EPS 증가율을 이렇게 넣고, 여기에 EPS 증가율을 여기다 넣고, 여기에 ROE 증가율을 여기다 넣고, 여기에 대해 ROE 증가율을 여기다 넣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요렇게 지금 요렇게 설명드리고 나니까 사실은 너무 복잡할까봐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요거까지 추가하면 좋을 것 같네요. EPS 원래대로 하면 EPS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0%, 그 다음에는 뭐 50% 이렇게만 적는 걸로 끝이면 또 좋지만, 직전 분기 EPS를 여기다가 하나 정도 더 추가를 해도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분기 EPS, 이건 연간 EPS잖아요. 직전 분기 EPS를 적는 것도 괜찮겠다. 혹은 아예 EPS를 두 가지로 해도 되겠죠. 연간 EPS와 분기 EPS, 분기 EPS의 성장률. 이렇게 해도 더 괜찮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 만약에 뭐 괜찮다면 이렇게 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간 EPS를 이렇게 해서도 적고, 분기 EPS를 이렇게 해서도 적어서 어떤 종목을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렇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기준 말씀드렸죠. 20% 아래에 있는 증가하는 그 기업은 안 사도 됩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상승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준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입장에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하면 오늘 좀 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떤 변동성에 대한 어떤 뭐 착각 혹은 뭐 오류 뭐 이런 것들, 환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어떤 자세한 이야기는 일단 카페에다가 좀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카페는 그 회원 전용이기 때문에 아마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아주 작은 부분, 그러니까 시황 정도만 보실 수 있을 거고, 종목에 대한 것은 이제 회원분들만 이제 보게끔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요 정도로 시장을 좀 마무리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회사로 전화 주십시오. 예,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